인사 한 말 같이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키즈네 교육의 임윤희 이사입니다. 네,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3회차가 되었고, 네,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요새 정치, 뭐 시사,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저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그래도 지식으로 말하면 최고치를 달하는 어른들의 여러 가지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IQ 시대에 지식을 추구했던 어느 교육 정책의 이 모델들이 지금 이렇게 어른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면 하고 있는 저는 어떤 교육을 해야 그 아이들이 미래 어른이 됐을 때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교육은 뇌가 받아들이고 그 뇌가 받아들인 교육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으로 나타나서 적용되는데, 그 정보가 교육이 된 정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스로에게 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키즈 내 교육에서 하는 교육의 첫 번째가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내가 좋아. 이 기본적인 교육이 바이애스가 되어서 그 다음의 교육이 너로 향한 교육으로 전체가 펼쳐져 있으니 자신이 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어른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행복해를 기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부분을 타고 원하는 무언가를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타락하는 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스스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몸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하듯이 아이들에게 두뇌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내재되어 있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네, 정보를 발현시켜주고 그 정보가 예, 시냅스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교육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 교육으로 네, 내 교육을 장착하시면 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기지의 교육과 함께 원이 행복한 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강 순서는 제가 앞에 오프닝 스피치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연사이신 이은정 교수님 특강이 11시 한 25분 정도까지 진행되고요. 제가 마무리 때 다시 뵙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 안내 먼저 오프닝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서요. 네,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의 인성보육교사 되기라는 슬로건으로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고양이 보이시나요? 네, 제가 기르는 10년차 고양이인데요. 여기 키즈 내교육의 그 심부리죠. 넷돌이 인형을 줬더니 저렇게 아주 포근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뇌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특히 이제 유아기의 그 정서 발달, 신체 조절력, 또 메타인지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시기라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국가의 이런 자원은 오히려 중고등학교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교육 단과대학 승격을 한 내교육학과와 키즈 내교육이 이제 공동으로 인성보육교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4회에 걸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교육학과는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원래 BTS로 또 해외에서는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문화 계열 학과의 한 축을 갖고 있고요. 원격 대학으로 이런 PC 스마트폰, 뭐 BTS 멤버들은 해외 콘서트 가서도 수업을 듣는 세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전에 대학을 다녔던 때와는 지금은 전혀 다른 미래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특별한 과목을 모든 입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우리 넷도리에서도 이 지구 수비대 이런 걸 얘기하듯이 지금 유아들에게 필요한 의식 확장의 영역은 코리아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지구까지 가야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늦었지만 지금 글로벌 사이버대 입학생들에게는 이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과목을 제시를 하는 이유도 이제 내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의식 확장에 대한 교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키워드, 이 뇌, 그리고 문화에 대한 두 축을 기반으로 생애 주기별로 뇌활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체계를 유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발 내교육을 보다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이제 이번에 내교육 단과대학으로 승격을 해서 유일하게 내교육 학사 학위를 부여를 하고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이론 과목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갖춘 대학이 되었고요. 추가로 이제 보육교사 뭐 많고 많은 보육교사지만 어떤 보육교사냐가 앞으로 이제 결정적인 좀 기준이 될 거라고 봐서 인성을 갖춘 또 두뇌 훈련 원리에 대한 지식과 훈련을 습득한 제대로 된 보육교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이제 좀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내교육 특성화 대학에서 새로운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라고 하죠. 거기에 어린이집 임원진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내교육 특강을 했습니다. 몸이 먼저냐, 뇌가 먼저냐. 서구의 지덕체 교육 방식은 인간 변화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오늘날 학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채덕지 순서의 신체 정서, 인지 학습의 순서적 발달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저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라면 또 현장에 계신 교육계 종사자라면 이제는 몸과 마음의 행동 변화의 열쇠가 뇌라는 것을 그리고 신체 정서 인지의 균형과 통합적 발달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교육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시대라는 걸 좀 그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앞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인류의 생물학, 인지과학, 신경과학은 인간과 동물의 발달 체계가 다르다는 걸 8, 90년대부터 제시를 많이 했고요. 동물은 나오자마자 걷고 뛰지만 인간은 지구상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약 15년의 성인기 발달 과정을 갖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유전자 영향이 큰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뇌가 변화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순서가 신체적 발달, 정서 발달, 인지학습의 발달 순서, 특히 6세까지가 성인 내 무게 약 90%, 약 1kg 사이즈가 커지는 이 6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고 앞에 게 제대로 안 되면 균형이 상실된다. 상실된 뇌를 가지고 초등학생에 들어가서는 좀 더 큰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두뇌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유아기 발달, 가장 많은 자원과 또 이런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순서의 중요성, 유전과 환경의 드라마틱한 인간 뇌의 특별함,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할 때다. 그래서 IQ 100년 역사도 무너졌죠. 네, 그걸 무너뜨린 다중지능에서도 지구상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제각각의 마음 능력을 갖는다. 부모와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네,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마음 능력, 두뇌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이드하는 역할. 그것이 가장 큰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더라. 네, 신체를 잘 다루는 것도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근데 IQ 세대들은 공부만 잘하면 머리가 좋다고 하고 공부 위에 걸 잘하면 재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IQ 세대의 인식의 오류죠. 이제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될 시대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간 두뇌 발달의 순서는 네, 최덕지의 순서라고 오늘날 학문과 과학이 제시를 하고 있어서 뇌교육은 신체 조절 능력, 몸, 마음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기 조절력을 높이는 네, 최덕지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뇌교육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몸, 마음의 행동 변화의 열쇠가 뇌기 때문에 교육의 근본 가치, 잠재력을 높이고 가치를 향상시키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열쇠가 뇌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교육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뇌교육학과는 이 유아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 두뇌 훈련, 중장년 치매 예방, 명상 멘탈 케어 4개 트랙을 갖고 있고요. 오늘 특강은 그 중에서 유아 두뇌 발달에 중점을 두고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연사는 네, 세 번째 특강이고요. 네, 아이의 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주제로 키즈 뇌교육의 이제 수석 국장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뇌교육학과의 유아 뇌교육을 네, 담당하고 계십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그래서 유아 뇌교육 1, 2 과목까지 개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연사분을 모시고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정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 전에 이미 또 채팅창에 우리 박규빈님, 자영님 이렇게 모두에게 반갑다고 안녕하시냐고 인사 이렇게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미 이렇게 온라인 화상 교육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채팅창을 이렇게 잘 쓰시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채팅창을 활용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과감하게 켜고 이렇게 강의 입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쩌다가 뭐 세수하거나 양치하거나 화장할 때 이렇게 거울을 보는 건 아주 잠깐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없는데 그리고 보통 강의를 들으면 강사의 얼굴 보지 이 온라인 화상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화면을 켜면 카메라를 켜면 내 얼굴도 이렇게 같이 보이는 아주 당황스러운 나에게는 평소에 경험하기 힘든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내 새로운 신경망, 원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내 신경회로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부로 아마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신경망이 형성돼서 조금 더 젊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저는 이렇게 그냥 이야기로 푸는 걸 좋아하는데 이 화상이다 보니까 너무 이야기로만 푸니까 좀 이렇게 집중이 덜 됐는지 중간중간에 또 화면이나 이런 것들 영상을 보여주는 것들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PT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주제는요. 내 아이의 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리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자라면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제 뇌교육 차원에서 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저는 3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다 아시다시피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 영유아 시기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영유아 시기에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그럼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먹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내 아이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국가고인 브레인 트레이너인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뇌를 좀 깨워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는데요. 그냥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저한테 반드시 이겨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긴다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위바위보 순서를 어떻게 낼 건지. 저는 가위바위보 순서를 지금부터 계속 묵지빠 순으로 낼 겁니다. 주먹 가위보 순으로.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충분히 이기실 수 있겠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내려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목을 이렇게 끄떡끄떡 도리도리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 제가 하는 말이 공감이 되시면 열심히 끄떡끄떡, 나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열심히 도리도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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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네, 계속 이기고 계신가요? 계속 이기셨나요? 제가 훌륭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목표한 바를 의도한 바를 얼마나 내가 주의 집중하면서 습관에 이끌려가지 않고 내가 의도한 바를 계속 주의 집중해서 연결하느냐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고요. 이게 제가 대면 교육으로 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만 손을 들고 있게 하거든요. 지거나 비긴 분은 손을 내리게 하면 표시가 납니다. 이제 점점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쪽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반대쪽. 평소에 내가 잘 안 쓰는 손이겠죠, 이 손은. 반대쪽 손을 내미시고 이번에는 저한테 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이겨봐야 되겠죠. 순서는 역시 똑같이 주먹 가위보입니다. 저한테 져주세요, 이번에는.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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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가위바위보, 보. 저한테 지고 계신 거 맞나요? 네. 자, 내리시고 어떠세요? 네, 제가 뭘 낼지를 다 이미 알려드리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는 건 그나마 좀 하겠는데 지는 건 더 헷갈리지 않으시던가요? 그리고 이기는 것조차 횟수가 반복될수록 습관대로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습관이 그냥 무심코 내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게 된다. 이게 습관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있냐면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기고자 하는 이 욕구가 훨씬 강하죠. 그래서 이기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강사님한테 이기는 건 그나마 좀 할 수 있었는데 지는 거 내라고 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뇌는 굉장히 사실은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 습관이라는 게 오늘 강의의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좀 내가 깨어나신 것 같으신가요? 네. 어떻게 하시라고요? 깨어난 것 같다. 그럼 고개를 열심히 끄덕끄덕 해야 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나는 멍한 상태다 하면 도리도리 하시면 점점 내가 깨어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를 좀 깨웠으니까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두뇌 발달이라는 거는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뇌세포예요. 이게 뇌세포가 있는데 뇌세포가 어떤 자극이 딱 들어와서 정기적인 역치가 딱 일어나면 이렇게 뇌세포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쫙쫙쫙쫙 전기줄처럼 이렇게 축색 돌기라고 하는 곳으로 짜자자자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다음번에 있는 뇌세포하고 연결이 돼요. 그 연결이 되는 걸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고 이 시냅스는 그래서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연결되고 그 정기적 자극으로 시냅스가 연결되면 그 시냅스 사이에 화학 물질 신경 전달 물질 혹은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분비돼서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뇌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느끼는 거,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현상으로 드러나겠죠. 이게 바로 그래서 두뇌 발달이라는 건 뇌세포와 뇌세포의 연결성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또 얼마나 다양한 뇌세포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느냐가 바로 두뇌 발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직 좀 뇌세포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이런 정기적인 신호가 일어날 때마다 다음번 뇌세포가 연결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냅스라는 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헐렁헐렁 하던 것이 2년만 지나도 이렇게 빡빡하고 촘촘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이 시냅스의 연결이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영유아 시기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가 아이들 두뇌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냅스 회로 뇌세포를 어떻게 자극하면 이 신경회로가 잘 연결될까?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헐렁하던 게 한 2달만 지나면 저렇게 빡빡해지잖아요, 시냅스망이.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처음에 생후 1년 동안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우리 생각해 보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계속 자요. 24시간 중에 거의 반이 뭐야, 한 18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깨어있는 동안은 아이가 젖을 먹고 똥 싸고 뭐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버둥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첫 아이 낳았을 때 아이가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지가 막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지 팔인지 인지가 안 되니까 지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가 놀래니까 저희 친정 어머님이 놀랜다 꽁꽁 싸매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저귀 같은 걸로 애 놀래지 않게 꽁꽁 이렇게 싸매놓고 이랬었는데, 그게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되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둥보둥 거리는 거 왜 보둥거릴까요? 뇌세포와 뇌세포 시냅스망을 연결하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르게 뇌신경회로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뇌 발달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바로 뭐다? 신체 활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뇌는 어떻게 정보를 처리냐, 정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수신되고 발신이 되느냐 하면 이 몸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수많은 신경회로를 통해서 이 몸의 감각을 경험하면서 몸의 움직임을 일어나게 하면서 이렇게 뇌 신경회로가 연결되면서 뇌가 자극이 되고 여러 가지 시냅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신체를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뇌과학이 발달을 해서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봤더니 운동을 담당하는 운동 영역뿐만 아니고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 그 다음에 뇌 전체의 총사령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고 하는 이 전두엽, 생각주머니인 전두엽의 이 부분이 모두 다 활성화되더라 라는 게 뇌과학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신체 움직임이 곧 뇌발달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장래혁 교수님도 최덕지 순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이들의 신체 움직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신체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활동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또 고개 끄덕끄덕. 옛날에 나 저거 좀 해봤다 골목에서. 그리고 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말뚝박기 놀이. 저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실에서 이런 놀이 좀 종종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신체 발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걸 통해서 뇌신경망이 아주 다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왔던 세대라면, 요즘 아이들은 교실이고 운동장이고 놀이터고 이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좀채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노는 방법, 요즘 아이들의 생활 패턴은 어떠냐면 주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연상이 됩니다. 그러신가요? 그러시면 또 열심히 고개 끄덕끄덕.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 환경 자체가 뇌와 몸의 신경회로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에 집중해야 된다. 아이들의 몸놀림, 신체 활동에 집중을 해줘야지만 아이들의 뇌가 균형 있게 잘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그 유치원 원장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 보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때요? 그 아침에 혹은 오후에 아이들 등원 하원할 때 모습 익숙하잖아요. 바로 집 앞에서 차에 타서 그 다음에 하원할 때도 아이가 뭐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엄마 품에 바로 엄마 품에 안겨서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죠? 유모차나 엄마의 자가용으로 아이 등에 이렇게 메어져 있어야 되는 한 손바닥만한 이 가방도 아이를 만나자마자 그 가방을 누구 어깨에 엄마 어깨에 착 올라가죠. 아이한테 절대로 짐을 안 줘요. 이게 아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두뇌 발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우리들의 선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혼자서 스스로 걸을 때까지는 아이의 신체 발달에 굉장히 집중하고 뭐 하나 하면 막 좋아서 와 우리 뭐 가눴다 뒤집었다 뭐 기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신체 발달에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못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집어라 그거 위험하다 올라가지 마라 내려와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체 발달이 곧 아이들의 두뇌 용량이 커지는 거다. 뇌 발달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 뇌가 충분히 발달하고 연결돼야 되는 신경망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체 조절력, 신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유지하고 버티고 균형을 잡고 움직이고 하는 이 신체 조절력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감정, 자기의 정서를 조절하는 힘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뇌 수직적인 구조는 강의 시간마다 거의 들어서 아실 텐데요. 신체 정서인지 지덕체가 아닌 체덕지 순으로 발달을 한다.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완성된 뇌는 1층뿐. 2층은 유아기에, 3층은 만 3세를 넘어서야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다는데요. 이 모든 게 놀면서 이루어진답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소리에 반응하고 스스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며 장난감을 물고 빠는 행위. 인간 최초의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 뇌의 회로가 연결되면서 비로소 오감을 기억하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고 교류하는 법도 배웁니다. 2층 뇌가 발달해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태어나서 만 3세까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3살이 되기 시작하면서 3층 뇌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뇌를 둘러싸고 있는 대뇌 피질 부위,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일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건 전두엽. 이 우사. 그래, 우사.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쓰면 돼.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머리가 고기 난 것 같다. 상상놀이. 한 명이 하니까 또 다 같이 따라. 이맘때 아이들이 흔히 하는 놀인데요. 창의력이 싹트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창의력의 기초 우리 체력이라고 도시 보시면 만들 거예요. 엄청난 건물을 만들 거예요. 그건 뭐야? 그거? 다리. 아, 다리. 근데 길도 있어야 하잖아.
이게 기계하면 합창이야. 좀. 근데 여기 집부터 기대 시작하는 거야. 야, 아예 지분 연결할까? 그래. 지금. 목표를 세우고 계획할 뿐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법. 그게 바로 전기의 역할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는 책 이쪽으로 가야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이런 있는데. 노래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예,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 이런 모든 부분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으로 바뀐 건 굉장히 뇌 발달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현장에서 보면 놀이 중심 교육이긴 한데 놀이를 가장한 인지적인 학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이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로망이 다 있어서 왜 로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계속 그 하나로 평가받아 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목표, 계획, 실행, 이렇게 의사소통, 협업 능력 이런 걸 기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뭔가를 더 많이 하나라도 알게 하고 정보를 지식적인 거를 많이 기억하게 하고 이러는 부분에 우리가 너무 아직도 목매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태어날 때 1층 내만이 완성이 돼 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만 3세까지는 감정의 뇌를 잘 발달시켜야 되는 시기다. 그럼 감정의 뇌를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해주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정서를 발달해 간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또 또래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정서만 경험할 수 없잖아요. 뭐 짜증나고 슬프고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 감정도 느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아 나한테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이런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내가 조절하고 나를 어떻게 기분 좋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만 3세가 되면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라서 이 전두엽,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영역이 잘 발달하도록 일단 집중하는 것도 전두엽의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감각을 계속 훈련시켜야 되고 근데 여기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감각에서도 중요한 건 뇌교육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어디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냐면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시스템에서는 무언가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훈련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돼 있었어요. 뭐 책을 본다든지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면서 집중을 한다든지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에 블록을 쌓으면서 이렇게 집중한다든지 이런 것들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힘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내적인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훈련, 그런 교육은 많이 받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대에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자기 스스로를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또 보겠습니다. 태어나는 네, 이렇게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신체 발달, 요 표의 가로는 연령, 세로는 뇌 발달 정도. 그래서 여기 오렌지색이 성발달, 그 다음에 초록색이 신체 발달, 그 다음에 빨간색이 두뇌 발달. 그러면 딱 보기에도 두뇌 발달은 거의 급격한 커브를 그리면서 0세부터 6세까지 성인 뇌 90%가 완성된다. 아까 봤던 신경망, 평생 동안 내가 써야 되는 그런 신경망이 빛의 속도로 차차차차
완성돼 가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고, 이게 지금부터 처음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신경망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평생을 그 신경망에 습관화된 회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 뇌가 결정적으로 발달하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평생을 살아갈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습관 만들기. 0세부터 6세까지는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갈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다를 스스로에게 이쯤에서 물어봐야 돼요. 네. 어떤 습관 만들어주고 싶은지, 어떤 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지 우리 채팅창 한번 이용해 볼까요? 채팅창에 나는 지금 이런 습관을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나는 이런 습관이 평생 살아보니까 또 이런 습관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채팅창 치는 건 어색하고 나는 그냥 아날로그 를 좋아해서 말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일찍 일어나고 아침밥 먹기.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책 읽기, 네, 책 동화책 읽기. 읽기. 동화책 읽기. 그죠, 그죠. 중요합니다. 책 읽기.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습관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으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아마 이게 아닐까. 수면 습관,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 습관. 아, 독서 습관이 빠졌네요. 근데 독서 습관은 대부분 모든 부모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길러주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독서 습관을 넣지 않고 굳이 빨간색으로 운동 습관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독서 습관에 비해서 운동 습관은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독서 습관은 누구나 책을 많이 읽혀주고 싶고 책 잘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운동 습관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몇 살까지 지금 살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한 80대까지 건강하게 우리 80대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박경희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평균 수명이 이제 120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14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14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독서 습관, 끊임없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독서 습관과 더불어서 내 몸과 마음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운동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주 2, 3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나 앞으로 100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운동하고 있다 하시면 끄떡끄떡, 아니면 도리도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나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는 것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졌을 때 뭔가 육체적으로 큰 병을 얻어서 치유가 됐거나 이럴 때 이제 운동을 죽기 살기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을 때 돼야 사람이 변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는 내가 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운동하면 좋은데, 운동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할까요? 운동을 하는,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즐겁고 신났던 그런 정서, 어려서부터 많이 움직이면서 즐거웠던 그런 경험이 많이 없고 습관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하는 게 어려서부터 습관화돼 있으면 안 하면 찌뿌둥하고 몸이 무거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 정말 평생 120년, 140년을 살아갈 동안 정말 중요한 습관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운동 습관 말씀드리면 오늘 당장 또 수영 끊어줘야 되나, 태권도 도장 보내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운동 습관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엄마랑 함께 부모랑 함께 뭔가 몸을 움직이면서 서로 공감,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신나하면서 재밌어하면서 이런 정서를 함께 경험할 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랑 눈 마주치고 몸을 가지고 신체 활동하면서 하는 이런 놀이. 그래서 몸 쓰는 즐거움을 알고 몸을 내가 처음에는 어설프게 움직이던 동작이 계속 매일 조금씩 계속 하니까 점점 능숙하게 잘해지는 그런 경험을 계속 경험하면서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면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정보 처리 습관입니다.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이런 거 하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컵을 딱 보여주고 컵에 우유가 딱 반이 있어요. 그래서 와 우유가 반밖에 안 남았네. 우와 우유가 반이나 남았네. 예. 컵에 우유가 반이 있는 거는 그냥 현상인데 그걸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반밖에 안 남았어 할 건지 반이나 남았어 라고 할 건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그걸 선택하는 주체가 바로 나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뇌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활동들. 그래서 아이들이 4월 달쯤 되면 가장 좋아하면서 콧소리로 흥얼거리는 뇌교육적인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해보실까요? 괜찮아 괜찮아 실수 오케이 실수 오케이. 이거를 아이들이 하면서 스스로 계속 긍정적인 정보 처리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습관화되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긍정적인 정보 처리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이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는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있어서의 교재입니다. 아이들 두뇌 발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재가 뭘까요? 바로 자 오른손 이렇게 들으셔서요. 선수하듯이 들으셔가지고 오른손으로 내 가슴을 딱 내 가슴에 손을 올리면서 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나다. 네. 내 모습을 엄마인 내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아이에게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보는 대로 그대로 흡수해서 따라하고자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또 우뇌의 역할이고 지금 영유아 시기는 우뇌가 막 발달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영상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웃던 엄마가 갑자기 무표정해진다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순간에 표정이 달라지자 깜짝 놀라는 한음이. 아이들이 바로 반응하죠. 미소천사 한음이는 엄마의 무표정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생후 7개월 정우의 차례. 갑자기 표정이 바뀐 엄마. 아이의 표정도 같이 순식간에 묻어집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 못하고 어쩔 줄 불안한 몰라죠 눈빛. 지금. 상당히 주위를 불안해져요. 두리번거리며 딴 데만 쳐다보는 정우. 꼼짝도 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온몸으로 울어버린 정우. 결국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마지막으로 연우의 반응을 살펴볼 시간. 거예요. 즐겁게 웃으며 장난을 치다 순식간에 표정이 급변하는 엄마. 연우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러나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도 던져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우. 불편한 거야. 결국 터져버리고만 연우의 눈물샘. 똑같이 엄마의 웃는 표정에는 잘 놀다가 찡그린 표정을 지었을 때 모두 눈물바다가 됐다. 아이들의 보다 정확한 반응 체크를 위해 시각배랑 실험을 준비. 두 개의 책상 사이에 요리를 놓아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장치를 세팅. 자기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시각배랑 실험은 엄마가 한 번은 계속 무표정으로 긴장하고 아이를 부르고 또 한 번은 부정적인 즐겁게 감정이 웃으면서 부른다. 계속해서 쌓여갈 수밖에 시각배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부모한테 되돌아오는 가고 것은 싶기는 엄마의 한데 싸늘한 표정뿐. 위험해 보이고.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예.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엄마 표정을 보자마자 그러나 아이가 안심.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환하게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정보 처리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엄마의 태도, 엄마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아이의 행동이 바뀌죠. 그래서 아이에게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만 느끼게 하려고 애쓸 게 아니고 엄마인 내가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도 아이를 믿고 지지해주면서 환하게 웃어주고 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은 위험해 보이는 것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렇게 지나오는 거지 않을까.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녀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온라인 화상 교육은 내 표정을 관찰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내 얼굴을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볼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셔가지고 내 입꼬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무표정한지. 그래서 제가 훈육에 관련된 부모 교육을 할 때는 표정 하나만으로도 아이가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려요. 아까 보셨잖아요. 엄마 표정이 사라지니까 아이가 멈칫하는 거.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엄마가 표정을 싹 거두고 아이를 무표정하게 쳐다보기만 해도 아이는 긴장해서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우리 뇌는 차이값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무표정하면 그게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환하게 활짝 웃고 있어야 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표정이 싹 없어지면 멈칫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확 느껴지니까. 근데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이렇게 아이를 표정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위해서라도 아이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잔소리 많이 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표정 하나만으로도 아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표정 연습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정이 훈육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입꼬리를 한번 끝까지 올려가지고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하게 이렇게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아래 위 치아가 8개, 16개 이상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환하게 웃어보시고, 자, 요럴 때 지금 내 얼굴의 느낌과 내 목과 어깨, 그리고 내 기분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입꼬리를 내가 최대한 끌어당겨서 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내려서 표정을 싹 지워서 이렇게 뿌리퉁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랬을 때. 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서 입꼬리를 최대한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보시고, 올려보시고, 내려보시고.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은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입꼬리를 최대한 내리세요. 무표정하게. 그리고 어깨를 정면으로 완전히 향하게 하셔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한번
내가 돌릴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돌려보세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돌리셨나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안 가죠. 그런데 그 지점에서 입꼬리를 올려서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더 돌려보세요. 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예, 돌아가죠. 예, 더 이상 끝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입꼬리를 올리고 웃어보니까 더 돌아가더라.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계속 브레인 트레이너 관점에서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하라 그랬어요? 목을 끄떡끄떡 도리도리 하라 그랬죠. 그래서 목 근육의 긴장 상태가 나의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입꼬리만 올렸을 뿐인데 목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나의 목이 유연해진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뇌에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 스스로 어떤 결심을 좀 해보시면 좋으냐면 나 입꼬리 그냥 자주자주 좀 올려주고 환한 표정 좀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 생활에서 실천하려면 내가 이미 습관화된 루틴에 얹어서 그럼 내가 양치는 매일 하니까 양치할 때마다 입꼬리를 올려야지. 아니면 얼굴에 화장품 스킨로션 바를 때마다 입꼬리를 올려야지.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액션하는 게 훨씬 더 생활에 실천하기가 좋으세요. 이미 습관화된 루틴에다가 새로운 좋은 습관을 한번 붙여서 만들어 보자. 동의하시면 또 열심히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러 뉴런이라고 요즘 이제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자극을 받지 못하는 뉴런이죠. 왜 심각하게 자극을 받지 못해요? 표정을 보고 그 표정을 따라하게 하는 게 거울처럼 따라하게 하는 게 미러 뉴런인데 다 지금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일상에서 거의 깨어있는 시간 반 이상을 마스크를 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시죠? 또 고개 끄덕끄덕 공감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표정을 봐야 그게 자극이 돼서 따라하면서 미러 뉴런, 다시 말해서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뇌세포가 자극이 되고 연결이 될 텐데 요즘 아이들은 다른 사람 표정을 볼 일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자극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 온전히 다 내보여줄 수 있는 가족끼리 있을 때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같이 표정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 표정을 보고 서로 관찰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울놀이 같은 걸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아이들이 저한테 주의 집중을 좀 안 한다 싶으면 다 같이 거울로 변신 해서 짠! 짠! 하면서 이렇게 막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어떤 재미난 동작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일부러 미러 뉴런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고요. 정서지능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교류자 또는 어떤 인간관계의 첫 대상자는 바로 부모 혹은 양육자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은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정서를 다루고 어떻게 감정에 대처하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그 방법을, 그 전략을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아이의 정서지능은 엄마를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엄마의 어떤 행동이 아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윤이 장난감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 안 기쁘잖아. 좋아요. 안 좋아. 자기 감정을 좀 좋잖아. 표현을 엄마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윤이 엄마한테 혼나면은 기분이 어때요? 나 엄마랑 기분이 대화하는데 엄마랑 눈을 좋아요. 안 마주치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지윤이를 잠시 기억해 두십시오. 얘가 발로 뽕 차버렸다. 나쁘지? 나쁘다. 얘네 진짜 슬프겠다, 그지? 동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감정을 예민하게 읽어낸 이 아이. 인규와 인규 엄마도 기억해 두십시오. 같은 4살이네요. 엄마들은 평소 자신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 5개를 고르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감정에 관심을 보였던 인규.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엄마에게 반대로 이야기했던 지윤이. 이 두 엄마는 각각 어떤 단어들을 선택했을까요? 먼저 인규 엄마가 선택한 단어입니다. 4개의 긍정적인 단어와 1개의 부정적인 단어를 선택했네요. 지윤 엄마는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주로 아이랑 사용하는 대화에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그거라서 이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게 됐거든요. 두 엄마는 각기 다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지윤이가 과자를 더 먹겠다며 엄마에게 떼를 쓰고 있는 중인데요. 아빠가 먹을 건데. 왜 울어? 감정이 왜 울어? 이리 와. 전혀 없고 왜 울어라고 하는 이런 어디가 상황에서 울어야?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는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고 엄마 나 보기 싫어. 나의 감정을 전혀 엄마 보기 싫어요? 엄마 그럼 나갈까요, 지금? 지윤이 이렇게 여기 또 혼자 감정을 있어요. 밖에 나가. 밖에 나가. 준이 나오지 마. 밖에 나가. 막상 엄마가 나가버리자 지윤이는 서러움에 눈물을 훔칩니다. 제가요,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좀 다룬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고 괜찮을 때는 그냥 놔두는 편이고, 그게 아이가 울었을 때 이렇게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매가 나가고 손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인규는 지금 잔뜩 화가 났습니다. 애써 만든 장난감을 형이 부숴버렸거든요. 어떡하지? 우리 인규 속상해서. 보자. 우리 인규 멋있게 만든 건데 부셔져 버렸어. 됐다. 어떡하지? 계속 화가 났어. 잘잘못을 속상해. 판단하기보다는 아이 감정에 속상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건 엄마뿐입니다. 인규 이제 기분 괜찮아? 풀렸어? 금방 풀렸어? 풀렸다. 금방 풀리네. 금방 풀리네.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걸 또 영상으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윤이 엄마도 지윤이 엄마라고 아이 감정에 공감하고 수용해주고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 해야 되고 해주고 싶은데 내가 상태가 그렇지 못하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의 정서지능을 좋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아이가 인성 바른 그런 멋진 아이로 커나가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에게 내가 몰라서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잘 실천하고 실행해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를 먼저 잘 관리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나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아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트레스 모드를 끄고 힐링 모드를 켜자. 그래서 내가 원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된 그 상태를 만들어주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3가지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모드를 끄고 힐링 모드를 켜는 3가지 방법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체온을 느껴라. 두 번째, 호흡을 조절하라. 세 번째, 마음으로 관찰하라. 여기 이 3가지가 우리 넷돌이 캐릭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넷돌이 캐릭터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이렇게 삶을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 요 위에 넷돌이의 매직봉 위에 뭐가 있어요? 반짝반짝 황금 요술공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그 황금 요술공 뒤를 따라서 노랑 요술공, 빨간 요술공, 파란 요술공, 그리고 저 밑에 좀 개구져 보이는
검정요술공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황금요술공, 검정요술공. 제가 수업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와, 이번에는 누가 황금요술공처럼 내가 반짝이나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얘기만 해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허리를 바로 세우고 자세를 멋지게 이렇게 취해요. 그 뭐냐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제가 초등학교 가족 캠프 같은 거 진행할 때 아이들한테 요 근래 일주일 동안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한번 적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대부분 70~80% 이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이름이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가장 많이 들었대, 요 근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민수야, 학원 갔다 왔나? 민수야, 손 씻었나? 민수야, 밥 먹어라. 민수야, 숙제 다 했나? 이러면서 민수야, 이렇게 자기 이름.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계속 뭔가 지적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체크당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시당하고 이렇다면 내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그래서 엄마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즘 애가 사춘기인지 이름만 불러도 지 이름만 불러도 짜증을 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 내 이름이 불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상. 그러니까 요즘은 그 유재석이 하는 TV 프로그램에 부캐라고 많이 뜨잖아요. 부캐릭터.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어떤 체크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럴 때는 좀 부캐 같은 거, 뭔가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하고 수정해 줘야 될 때는 부캐 같은 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저희 넷도리에서는 그 부 캐릭터를 뭐로 설정했냐 하면 검정 요술공, 황금 요술공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똑바로 앉아있고 친구랑 항상 어떻게 사이좋게 놀고 엄마 말씀 어떻게 항상 잘 들을 수 있어요. 때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말썽도 부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나한테 잠깐 뭐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나쁘고 내가 잘못된 아이가 아니고 나한테 잠깐 검정 요술공이 찾아왔어. 그래서 그 검정 요술공을 언제라도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황금 요술공으로 바꿀 수 있어. 나의 본래 마음은 반짝반짝 환하게 빛나는 황금 요술공이니까 황금 요술공 바꿀 수 있어 하고 황금 요술공을 나는 선택할 수 있어 를 알려주는 게 넷도리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번씩 검정 요술공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려요. 황금 요술공이 반짝거리는데 와 멋지다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스스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려면 내가 나를 잘 관찰하고 내가 나를 잘 조절하고 내가 검정 요술공이 아닌 황금 요술공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나의 상태가 힐링 모드가 온된 자연 치료력이 회복된 상태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랫배는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해야 돼요. 그게 내 몸에 자연 치료력이 회복된 상태를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랫배에 따끈따끈 빨간 요술공이 반짝거리는지 느껴보세요. 머리에는 시원시원 파란 요술공이 반짝거리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색깔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빨간색, 따뜻하다는 의미. 그래서 끊임없이 아랫배가 따뜻하게 내 머리는 시원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나는 자연 치료력이 회복된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황금 요술공을 언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게 아이들한테만 필요할까요? 나에게도 필요하죠. 자, 그래서 나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체온을 느껴봐야 되니까 아랫배가 따뜻한지 이마가 더 뜨끈뜨끈한지 잠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더 따뜻하시나요?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부모님들이나 외부 강의를 나가서도 자, 자기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더 따뜻한 곳에 두 손을 모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성인들 대상 강의를 하면 한 80%가 다 이마에 이렇게 이마가 더 따뜻하다고 이렇게 손을 올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어디가 더 따뜻한 게 내 상태가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다 알아요. 아랫배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아랫배가 따뜻해야 된다는 걸 다 알면서 또 뭐예요? 우리는 이마가 더 뜨끈뜨끈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둔 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해서 실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왜 체온이 중요한가?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감정은 그냥 생각 따로 감정 따로가 아니고 내 몸에
상태, 내 몸의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그 리듬에 함께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 몸의 바이탈 사인 4가지가 맥박, 혈압, 체온, 호흡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 간극이 좁은 게 뭐냐면 체온이에요. 맥박도 보면 맥박이나 혈압 이런 것도 보면 혈압도 뭐 90에 110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넓잖아요, 단위가. 근데 체온은 1도만 바뀌어도 사람이 저체온 쪽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체온은 이 간극이 굉장히 짧아서 조금만 체온이 변화돼도 나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핀란드가 어느 나라에서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체온 상태의 상관관계를 한번 설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했을 때는 어디가 너 몸에 온도가 올라간 것 같냐 했을 때 가슴 위쪽, 이 머리 위쪽만 뜨끈뜨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뜨끈뜨끈하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피니스, 행복할 때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골고루 따뜻하죠. 다른 어떤 상태보다 골고루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 해피니스, 우리 조상님들은 행복하다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에너지의 상태, 다시 말해서 자연 치유력이 회복된 상태, 에너지의 흐름이 분포가 좋다라는 건 조화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나의 에너지 순환이 조화롭게 될 때 혈액순환이 골고루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골고루 일어나야 손끝, 발끝까지 다 따뜻한 상태가 되죠. 요럴 때가 기분이, 에너지의 분포가 조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서부터.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 채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몸의 체온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럼 이제부터 알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스스로 내 아랫배가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아랫배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집중한다든지, 그 다음에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드리면 모든 물체는 열이라는 게 물리 현상이니까 아랫배를 신나게 두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그럼 상대적으로 머리는 시원하게 관리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분이 조화롭게, 기분이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힐링 모드를 켜는 스위치 2번째, 호흡을 조절하라. 우리 바이탈 사인 중에 아까 맥박, 복식 호흡은 여기 맥박, 혈압, 체온, 호흡이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4가지 중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호흡밖에 없죠. 호흡은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 천천히도 할 수 있고 일부러 호흡을 가파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려면 이 항상 신체 이런 바이오 리듬과 함께 바이탈 사인과 함께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려면 나의 바이탈 사인을 조절하면 되는데 바이탈 사인 중에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호흡밖에 없다. 호흡을 즉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면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몸의 상태도 쉽게 조절이 된다.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복식 호흡은 복근과 횡격막의 작용으로 공기를 들이고 내보내는 호흡법입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횡격막이 수축해서 내려앉고 가슴통이 넓어지면서 공기가 유입됩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땐 횡격막이 이완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작용에 의해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가슴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압력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는 1차 호흡이고 시근덕거리면서 하는 호흡이, 근데 그것이 깊숙이 세포가 조용히 호흡하는 게 2차 호흡인데 그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식 호흡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분처럼 우리가 호흡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내려가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우리 몸의 현상이 근육이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긴장되는데 아까 호흡과 관련된 횡격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횡격막도 근육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횡격막이 굳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게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호흡이 깊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위적으로 좀 배를
내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 횡격막이 자극이 되게 유연하게 풀리게 하면서 호흡의 깊이를 깊게 가지고 가게 하면 우리 이 바이오 리듬이 안정이 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면서 감정이 훨씬 더 조절이 잘 되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체크부터 해볼까요?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아랫배 올리시고요. 천천히 숨을 쉬어보면서 나는 가슴까지 내려오나 아니면 숨을 들이마셨더니 아랫배까지 호흡이 깊숙이 내려오나 스스로 자기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의도적으로 지금부터는 자주 나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두 손을 아랫배에 올리고 코로 숨은 들이마시지만 아랫배가 빵빵해지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등 쪽으로 쫙 밀착되게 관략근까지 꽉 조으면서 안에 있는 횡격막과 이런 장기들이 마사지 되게 이런 복식호흡, 장호흡을 자주 해주셔서 나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숨쉬기 운동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되시거든요. 그럼 숨쉬기 운동도 이렇게 제대로 하면 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서 감각이 좋아지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에 손을 올리고 한 심호흡을 3번만 해도 아랫배가 벌써 따뜻해지는 체온이 조절되는 그런 상태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습관을 하자. 뭘 위해서? 내가 아이에게 좋은 교재가 되기 위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부터 생활화해야지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호흡은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장 우에 있는 숨, 경상도 말로 우는 좋다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네 우대 이런 말 그래서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저 우에 있다 가서 찾아봐라 이런 말 하고요. 그래서 우 플러스 숨, 그래서 웃음이 가장 좋은 호흡법이다라고 해서 웃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자율신경계의 긴장 모드가 돼요.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근데 숨을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돼 있으면서 이 긴장돼 있는 몸을 이완을 시켜줘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자극이 너무 심한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긴장 모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 고장이 나서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교감신경 이완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쉬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좋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쉬는 호흡이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웃음이에요. 자, 웃음소리 대표적으로 하하하하 하면서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하하 소리를 내보시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시작 하면서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웃음소리 안 나오죠? 자, 내쉬면서 하하하 소리 내보겠습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시작 하하하하하하 너무 자연스럽네요. 이 말은 즉슨 웃음소리만 내도 내쉬는 호흡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헤헤헤헤헤 하면서 웃음소리를 내면서 박수를 치는 웃음 인사 이런 걸 하기만 해도 내쉬는 호흡이 길어지면서 내 긴장 모드가 이완 모드로 힐링 모드로 켜진다. 그래서 웃음 호흡 같은 거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뭔가 좀 스멀스멀 짜증이 난다. 아니면 나도 뭔가 조금 불편하고 긴장이 된다. 이럴 때는 신나게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 손을 이렇게 해보시고 하하하하 해서 지금부터 하 소리를 내가 내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길게 한번 내셔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하하하 하니까 저절로 숨이 막 굉장히 깊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면 고개 끄덕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그래서 웃음소리도 다른 걸로 해볼까요? 호호호호로 해볼까요? 자, 손을 이렇게 얌전하게 모아서 시작 호호호호 네. 저절로 숨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아이랑 같이 하하 이게 근데 재미난 게 이제 뇌과학에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없는데 일부러 숨을 길게 하기 위해서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해봤잖아요. 웃음을 억지로라도 선택해서 웃으면 몇 초가 지나면
9.8초만 억지로 계속 웃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뇌에 웃을 때, 정말 웃겨서 웃을 때, 기분 좋았고 행복해서 재밌어서 웃을 때랑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더라라는 게 뇌과학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감정을 언제든지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요즘 웃을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웃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주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복식호흡 하면 우리 곽혜정 원장님 말씀 맞다나 복식하면 좀 어려운데 그냥 웃음소리를 길게 내보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웃음소리를 길게 한 9.8초니까 10초 정도 계속 웃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나는 즐거워진다 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내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내 감정도 조절하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창조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힐링 모드에 온 마음으로 관찰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요가하고 막 열심히 해서 개운해졌네 막 밖에 달리기 하고 와서 개운해졌네 하고 집에 왔는데 집은 막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고 애들은 서로 막 뒤죽박죽 싸우고 있고 막 이러면 다시 감정이 급속도로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나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내 몸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는 거 섭취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는 관리하지 않고 계속 기계만 좋은 걸로 하드웨어만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관찰하라 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집중하면 뇌 전두엽이 잘 발달할 수 있는데 이 집중을 외부에 대한 집중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관찰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적 감각부터 알아차리는 능력, 그런 감각을 계속 깨워줘야 되고요. 왜? 신체적인 이 변화가 있으면 내 감정과 생각이 변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체는 계속 무시하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내 감정을 자꾸 조절하려고 하는데 가장 밑에 있는 베이스는 뭐다? 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감정과 생각도 변화된다. 그래서 내 신체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럼 신체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릴 수 있고 내 생각도 잘 알아차릴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메타인지 해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돼야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가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울고 싶은지 당황스러운지 스스로 자기를 잘 관찰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 나의 상태가 지금 검정요술공이 좋아하는 상태인지 검정요술공이 찾아온 상태인지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요술공의 상태인지를 스스로 잘 알아보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뇌는 상상한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나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는 밝은 태양같이 빛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근데 때때로 어떤 걱정과 근심과 잡념과 이런 것 때문에 후회나 이런 짜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로 덕지덕지 가려져서 마치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먹구름이 가린 것처럼 가려져서 잘 안 보일 뿐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밝음, 태양빛에 노출된 모든 게 환하게 바뀌고, 그 다음에 태양이 한 곳에 딱 집중돼서 우리 돋보기로 태양빛을 한 곳에 모으면 어때요? 거기에 에너지가 쫙 모여가지고, 우리 옛날에 실험 같은 거 했잖아요. 운동장에서 먹지 같은 거 이렇게 돋보기 대두고 이렇게 하면 먹지에 불이 붙어서 타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힘이 세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면 그곳에 에너지가 모이고 그 에너지가 계속 쌓이면 기적, 에너지기에 쌓일 적, 그래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마음의 힘을 한번 느껴볼까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편안하게 이렇게
무릎 위나 이렇게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 여기 손바닥에 장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손바닥에 심장이 있다, 마음이 있다 해서 여기 요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꼭 찍으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양쪽 꼭 찍으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꼭 찍은 장심에 손바닥 한가운데 딱 집중해서 계속 내 손을 바라보세요. 자, 눈을 감고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한번 마음의 힘으로 내 손바닥에 집중하셔서 계속 바라보십니다. 손바닥 장심. 그 손바닥이 점점 따뜻해진다 상상하시면서 마음의 힘을 쓰는 거예요. 점점 따뜻해진다. 손바닥에 계속 의식을 집중하고 자꾸 의식이 흐트러지시는 분은 아까처럼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손가락 끝으로 다시 한번 손바닥 한가운데를 꼭 누르면서 거기에 계속 집중해 보세요. 손바닥 한가운데 마치 태양빛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위로 모아 집중을 해서 손바닥 중심에 손바닥을 집중하니까 손바닥에 뭐가 천천히 드시고 손바닥에 의식을 계속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니까 손바닥에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손바닥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모이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힘, 마음으로 나를 관찰하는 이런 감각을 깨워주면 내가 나를 잘 관찰할 수 있고 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나의 마음의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원하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 뇌교육에서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관찰하는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스트레스 모드에서 힐링 모드로 자연 치유력이 회복된 정상적인 상태로 나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그런 습관을 내가 만들어 간다면 나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를 보면서 잘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미 루틴화된 생활 습관 안에서 양치할 때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 내가 꼭 이건 한번 해서 나도 내 스스로를 힐링 모드가 켜져서 나부터 나를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이 사랑해 주면서 이렇게 한번 하루하루를 보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동과 열정이 가득했던 강의해 주신 이현정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평일 오전에 따스한 감성이 느껴지는 시간 가지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잠깐 후속 안내 드리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교육 그 학사 학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내교육 뇌기반 학습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내교육 학사 학위, 석박사 학위는 한국이 처음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 한국이 지금 남 따라갈 시점은 아니죠. 그래서 최덕지라고 하는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그 선두에 있는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그래서 내교육 학과는
사이버 대학에서 원격 학습으로 운영하고요. 내교육의 철학 원리 방법, 그리고 영역은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 중장년까지 생애 주기별 활용 인력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계된 과정들, 뇌를 어떻게 쓰지, 뇌과학 딱딱한 공부하는 학과는 아닙니다. 뇌에 대한 지식이 삶의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뇌에 대한 과학이 아니라 뇌 활용 시대로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뇌 활용에 대한 이론, 원리, 훈련을 습득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육교사, 새로 시작하는 보육교사, 학교교육, 브레인 트레이너, 기업교육, 브레인센터 창업, 이런 영역별 진로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내교육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만큼 관련 자격증도 가장 많은 학과고요. 국가공인 우리나라 교육부 유일한 브레인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4과목이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와 있는 유일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제내교육 전문 지도사, 뇌기반 학습 코칭 전문 지도사, 내교육 지도사는 졸업 시에 자격 발급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성 전문 명품 보육교사, 많은 현장에 관심을 미리 갖고 있고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 학과에서 키즈 내교육과 공동 파트너로 해서 인성 전문 내교육 보육교사를 양성하고요. 이것에 대한 그 취지는 보육교사가 그냥 자격으로 끝나는 건 아닌 때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 경력 5년차 이상의 유아 내교육 전문가 분들이 실제 보육교사 과정을 강의를 하고 보육 실습도 240시간인데요. 그냥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교육을 도입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실습을 시행하는 그 차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졸업 시에 보육교사 국가 자격 그리고 내교육 학사학위를 동시에 취득을 하게 해서 신체 정서 인지의 통합적 발달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겠다. 기존의 보육교사들도 이제 학사학위를 따야 되는 시점이라 기존의 보육교사들은 3학년 편입을 해서 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2년 정도 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보육교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원장님들 계시면 기존에 계신 보육교사들에게도 추천을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등록금 부분은 지금 지원책들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당 126만 원인데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원으로 추천을 주시면은 졸업식까지 등록금 40% 감면 혜택이 있는데 12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지금 이제 뇌에 대한 내교육의 공부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장학률이 대폭 감소된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실 분 계시면 미리미리 12월 중으로 추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장학 혜택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장학은 두 종류입니다. 학과에서 주는 추천 장학 40% 혜택이 있고요. 국가 장학금은 나라에서 주는 거라 이것도 동시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1에서 8분위까지만 나오면 등록금 자체가 졸업식까지 무료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8분위는 중산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를 받는다,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분위 정도면은 연간 소득이 한 1억 정도, 그리고 재산세가 꽤 있어야 9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차 강의였고요. 다음 주 이제 12월 7일 마지막 4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내교육 학과 이렇게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끝으로 우리 키즈 내교육의 임윤희 이사님, 마무리 말씀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퀴즈 내 교육이 유아들에게, 그다음에 부모님들에게 원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넷돌이 TV라고 유튜브에 네, 넷돌이 TV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가 나오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아낌없이 올려놨고요. 네, 무농약에 무항생제에 네, 그 요즘에 그 아이들이 유해 환경에 많이 처해져 있는데 많은 영상들이 나와서 네, 빠르고 색깔이 화려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보여요. 원에서도 집에서도 빠른 템포로 아이들이 뭔가를 듣고 나면 더 빠른 거, 더 빠른 거, 더 화려한 것을 찾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적절한 배색과 속도를 맞춰서 넷돌이 TV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 오늘 강의에 있듯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네, 넷돌이 TV 검색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해서 건강한 아이 함께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강 해주신 이은정 교수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네, 스스로에게 축하의 박수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